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요일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94회 북한의 문화생활편. 오늘은 김일성 주석이 수립 강조하고 있는 북한사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언어의 본질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언어의 본질은 고두절미하고 김일성 주석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다음 북한 언어생활에서의 유일한 슬로건은 김일성 주석이 어풍과 문풍을 따라 배우자, 이것입니다. 이걸 어기고는 북한에서 살 수 없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규정한 북한 언어의 지위는 온 사회 김일성 김정일화 실현을 위한 사상교양이 중요한 수단, 혁명과 건설이 힘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언어의 지위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 3대째 제창하고 있는 수령의 어풍, 문풍이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일성 주석이 일상에서 즐겨 쓰는 어풍과 문풍, 김일성 주석이 소위 혁명과 건설 연도 과정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어풍과 문풍, 사대주의, 복고주의, 자본주의적 언어를 철저히 배제한 어풍과 문풍을 말합니다. 아울러 김일성 주석이 어풍, 문풍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김일성 주석은 깨끗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 주석이 3대를 내려오면서 내놓은 소위 김일성 주석의 노작들과 연설문들입니다. 다음 김일성 주석 체제의 지상의 법인 당의 율적 용대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 강조하는 수령, 어풍, 문풍 수립이 절대적 요구는 무엇인가? 이건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일성 주석 체제의 지상의 법인 당의 율적 용대체계 확립이 10대 원칙 제4조 제6항에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시, 당문원을 종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의 율적 용대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이 전신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에도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북한 주민은 소위 사회주의 헌법을 어기고는 살 수 있어도 이 10대 원칙을 어기고서는 도저히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이 법을 북한의 지상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북한 주민은 직위 고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온갖 정치 행사, 각종 회의들에서 발언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무조건 서두에 소위 김일성 주석이 교시, 말씀, 지시 내용 또는 당의 율적 용대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에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언어를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문화어라고 했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지금에는 평양 문화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뻔합니다. 대신 김정일이 항시 김일성을 계승, 혁신했다고 업적 자랑하던 작태를 그대로 본받아서 지금 애송이 김정은이 언어 분야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을 계승, 혁신하고 있다는 그 시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문화어 앞에 평양자를 또 붙이고 새로운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은 2023년 1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문화어 보존법을 채택하면서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인민 언어 생활에서 비규범적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는 것이 이 법의 채택의 취지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소위 식량 배급제가 작동하고 달마다 출근해서 일하면 생활비를 꼬박꼬박 정상 지급받던 때까지 수령과 노동당이 요구하는 소위 혁명적 노동계급적 언어 생활을 나름 해왔던 북한 주민 사회가 30여 년째의 식량 무배급, 노인 무지급 시대를 거쳐오면서 북한 체제가 수립한 레드라인을 심히 넘어서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북한 언어의 변화 과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 소위 문화어 제종 공포로 인한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시작,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 서울말을 번복이로 하는 표준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김일성이 1966년 5월 어학자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서 자기의 계급주의적 논리에 따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서울 표준어는 부르주아적 사상요소, 복고주의적 사상요소, 사대주의적 사상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 민의 의식 속에서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과 봉건 유교 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이 머리를 쳐들게 될 것이다. 김일성은 이 발언으로 자기 공산계급주의 대남적대시 사상 이념을 언어 영역에까지 적용해서 남북한의 이질적 언어 장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일성의 소위 문화어 제종 공포는 북한 내 지역 언어의 공식 사용도 금지시키는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김일성의 소위 문화어 제종 공포로 북한 내에서는 각 지역의 어투, 특히 함경도 어투의 공개 석상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쭉 갔습니다.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북한의 어학자 등 엘리트들은 김일성이 왜 특히 함경도 어투를 증오했는가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닌 김일성 자신이 발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언젠가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8.15 해방 이후 공산당 회의 때마다 오기서비와 막스 레닌주의 논쟁을 자주 벌였었는데 하몽 출신인 그가 물을 퍼붓듯이 쏟아내는 함경도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사실 해방 직후 북한 기득권의 60% 이상이 함경도 출신이었고 특히 오기섭은 모스크바 국제공산당 학교 졸업생으로서 김일성이 오기섭 등 함경도 출신들과 막스레닌주의를 논한다는 그것은 자기 무지와 무식만 드러나는 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김일성이 북한 주재 소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기섭 등 함경도 출신 공산주의 리론가들이 날카롭고 묘한 유머까지도 가미된 공격을 마주하자니 나름 모멸감이 컸을 것입니다. 김일성이 오기섭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했는지는 그가 1960년대까지 당 회의들에서 오기섭이 빵과 우유를 먹는 광경은 꼭 쥐 같았다 라는 발언을 자주 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60년대 중후반부터 생뚱맞게 함경도 제일주의 타파를 제창하면서 제일 먼저 그 지대 고유 언어의 공식 사용부터 배척하고 우리 문화어는 곧 평안남도 언어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일성은 그 당시 소위 문화어를 더욱 발전 풍부화시키기 위한 과업도 내놨는데 그것은 첫째, 평양지방의 방언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둘째, 노동당이 혁명과 건설을 용도하는 과정에 새롭게 만들어낸 언어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 셋째, 한자어와 외래어는 평안도 고유어로 바꿔야 한다. 3대 원칙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소위 조선 문화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쭉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